치아는 평소엔 크게 의식하지 않지만 불편해지는 순간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습니다. 식사 시간이 달라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웃는 표정에도 조심스러움이 묻어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대인 앞에서 섰을 때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재채기 할 때 그냥 막 바로 흘러내리고 노래 같은 거 부르지를 못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입냄도 별로 안 좋았고 심했어요 조금. 특히 치아 상실이 이어질수록 틀니의 불안함, 반복되는 치료,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져 많은 이들이 치료를 미루며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밀한 진단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치료 기간은 줄이고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치과 치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강덕 원장과 함께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는 적게는 6개, 5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만 좋은 뼈를 찾아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디지털화된 기술로 이용해서 잇몸을 째지를 않고 우리가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풀 아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가 가지는 장점은 기존의 환자분들이 끼고 있는 틀니나 또 잇몸이 안 좋은 상태와 다르게 전체 보철을 연결을 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자기 이와 똑같은 그런 상태로 치솔질도 하고 식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보철을 만드는데 짧게는 2, 3주, 보통 한 달 정도가 되면 최종 보철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시술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도 또한 있습니다. 디지털 풀아치 같은 경우는 잇몸을 절개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이나 당뇨나 고혈압 또는 신장 투석이나 암 수술 후에 회복하신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디지털 풀아치가 가지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우리가 시술할 때는 대부분 잇몸을 절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환자분이 수술하는 시간들도 많이 걸리게 되고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물어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됨으로 인해서 임시보철을 바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풀 아치 같은 경우는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바로 시술이 이루어지는 당일이나 그 다음날 잇몸이 아물어지는 그 날짜에 맞춰서 바로 임시보철을 바로 체결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 경우에 임시보철이 체결이 되면 최종보철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풀아치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풀아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수술틀, 즉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환자 입안에 고정이 되고 거기에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치로 어떤 각도로 어떤 깊이로 임플란트를 심을 거다 하는 그 계획들이 다 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예상했던 정확한 위치들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지털 풀아치의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진료가 시작되는 아침, 최강덕 원장은 병원에 들어서며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곳을 찾는 환자 중 상당수는 오랜 치아 문제를 안고 살아온 고령층입니다. 저희들 병원에 지금 고령으로 진료하신 분이 90대 후반 환자분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환자분의 인지력이 어떤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디지털 풀아치를 통해 가지고 회복하고 식사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식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풀아치를 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환자분의 전신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드셨을 때 환자분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서정혁 아버님은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사고 이후 이어진 치아 손상과 10년 넘게 사용한 틀니는 늘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50대 초반에 치아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틀니를 한 4년, 5년 이렇게마다 교체를 했는데 치아에 대해서는 막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 있었는지 모르죠. 대인 앞에서 섰을 때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또 너무 모르게 이 무대에 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생활하는데 말도 못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작년에 뵈고 오늘 또 본다 그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오늘 입안에 상태 한번 보고 확인해서 씹히는 거 검사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면 조정도 좀 하고 뭐 괜찮다 이러면 그대로 또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일정 잡아드릴게요. 예. 해보세요. 다물으시고 예.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하면 예. 해보시고 해보시고 밸런스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양쪽 다 괜찮거든요. 근데 오른쪽 여기하고 왼쪽에 여기 이 부분 조금 세게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만 오늘 조금 더 해보세요. 조정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깥쪽은 관리가 잘 되세요. 안쪽 부분 여기가 조금 약해. 혀 밑에 그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부분 스케일링도 조금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기적으로 아마 검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정희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위아래 이가 없이 틀니를 끼고 계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밑에는 틀니를 끼신 지가 제법 되었고 위에는 부분적으로 아마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이가 빠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여서 아드님이 이제 저희 치과에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저희 치과에서 하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듣고 우리 아버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셔서 시술을 받으신 환자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가 밑에 위에 하나도 없었지만 좌측 부위에서 내려오는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구치 부위에 이게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뼈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쪽에서 우리가 4개나 5개를 심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짧지만 조금 굵은 임플란트를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게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뒤쪽에 뼈가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임플란트 심어서 전체적으로 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 같은 경우도 코가 있고 코 부분에서 상악동이 이렇게 함겨여서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뼈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6개를 임플란트를 심고 시술을 하고 최종 보철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의 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보철이 완성된 환자라고 보면 될 겁니다. 생각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빠른 시간에서 시술을 완성한 경우라고 보면 될 겁니다. 프라치는 여러 개의 치아를 각각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 개의 임플란트를 지지대로 삼아 치아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회복하는 치료로 치아 상태와 생활 방식에 따라 치료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환자의 그 전신 건강 상태, 고령의 나이가 있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환자분이 인지력이 얼마나 있거나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회복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게 제일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전신병력 상태, 조절되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장 투석이나 뭐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도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사전에 환자분의
구강 상태, 뼈 상태를 미리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의 골질 상태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파악이 됐는데 뼈가 너무 약하다, 그런 경우는 인공뼈 이식을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해서 뼈가 좀 완성이 되는 걸 보고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 보면 될 겁니다. 달라진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 설계도가 달라져 버리죠. 뭐 하나에서 열까지 음식 먹는 것부터 뭐 이 대인 상대하는 거나 다 말할 수 없죠. 이제 좀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체력 관리를 좀 잘해갖고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건강하지 않음으로도 생기는 피해를 안 주는 게 내 바람이죠. 오늘도 정기 검진을 위해 치과를 찾은 서화석 씨. 오랜 시간 틀니로 생활하며 노래방에서의 즐거움도 시원한 재채기조차 조심해야 했었는데요. 과거 임플란트 치료로 1년 넘게 고생했던 기억은 치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6년 전에 2번을 했었어요. 임플란트를 그게 오래 못 가고 한 7년인가 내가 이 보철이 자꾸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틀니를 이제 끼고 다녔죠. 틀니도 한 4년, 한 3, 4년 되니까 막 헐렁헐렁하고 재채기 할 때 그냥 막 바로 흘러내리고 노래 같은 거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 뭐 노래 부르면 입 벌려가지고 부르면 막 흘러내리고 흘러가지고 막 더 하니까 노래가 나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도 차본데 오신다고 오늘 예. 예. 어떻게 잘 식사 잘 하고 계십니까? 듣습니까? 예, 너무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잇몸 쪽을 확인을 좀 많이 해서 예, 잇몸 관리 잘 되는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스케일링도 하시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예, 자, 예.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다음으로 볼까요? 한번 네. 해보시고 다음으로 쉬고요. 해보시고 좋습니다. 왼쪽도 볼게요.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그렇네요. 양쪽이 다 균일하게 잘 씹히고 있고요. 잇몸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쿠아필 계속 쓰고 계신다, 그지? 예. 위에는 음식물 찌꺼기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검사할 때 여기에 100마이크론, 200마이크론 해서 0.1mm 정도 두께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요. 또 조금 이제 그 세밀할 때는 뭐 20마이크론, 30마이크론 되는 그런 정도를 하는데 양쪽에 지금 균일하게 잘 나와요. 네, 그 요 정도 같으면 너무 무리해서 쓰지는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식사하시면서 또 잇몸 관리 잘 하시면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10년 넘게 뭐 그 20년까지도 아마 잘 쓰시면 예,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려오셔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환자분은 66세 정도 되시는데 한 12년 전에 상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힘들으셨고 또 위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 염증이 이렇게까지 지금 생긴 상태고 코가 이렇게 있는데 상악동이 좌측은 완전히 상악동이 함겨돼서 뼈가 아예 없는 상태고 우측도 거의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셔서 상당히 힘들어한 상태로 환자분이 오신 경우라 보면 될 겁니다. 다행히 우리 서화석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쪽에 여기에 뼈들이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는 뼈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1차적으로 뼈 이식을 한 상태에서 회복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앞쪽 부위에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가지고 5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적으로 올리고 회복을 해준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될 겁니다.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디지털 프라치를 통해 새로운 미소를 되찾은 화석 씨. CT와 3D 스캔을 통해 턱뼈의 상태, 밀도,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어디에 어떤 각도로 식립해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해 화석 씨에게 맞는 맞춤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분 오셔서 이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게 될 때 전체적으로 환자분의 그 몸 건강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에는
치과 CT와 스캐너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환자분의 뼈 상태가 어떤지 면밀한 그런 검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가능한 부위들, 뼈가 있는 부위들을 찾아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위치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는 부위들이 확인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이 부위들의 임플란트를 심으로 인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될 겁니다. 뼈가 약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개, 더 작게는 4개 정도까지의 임플란트를 전략적인 위치에다가 심어서 그 위치에서 환자분이 식사를 하거나 힘을 받았을 때 견딜 수 있는 위치들을 찾아가지고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또한 3D CT와 스캔 데이터를 병합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뼈를 찾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위, 특별히 상악 같은 경우는 여기 구치부 쪽에 아주 뒤쪽 부위에 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뒤쪽 부위에서 뼈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추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원하는 그런 형태만큼의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임플란트 치료로 긴 시간을 힘들게 보냈던 화석 씨에게 정기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을 통해 보철물 주변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생기기 전에 미리 살피는 예방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맛을 확실히 느낀다는 거. 상대편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도 뭐 자신감 있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계속 이빨 관리 잘 해나가면서 임플란트 쟀을 때는 한 10년을 못 넘겼기 때문에 참 10년만 내는 좀 넘기면은 그게 이제 좀 바람입니다. 아무 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빠지지 않고 치과로 향하는 이영임 어머니. 디지털 프라치를 하고 난 후의 변화인데요. 그만큼 치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온기가 가득한 대기실에 앉아 편안한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는데요. 브릿지와 임플란트로 불편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밑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다 하고 위에는 한 번에 하려고 좀 기다렸어요. 좀 안 좋은데. 이제 얇은 거 못 먹고 좀 물렁물렁한 거 그런 거 먹고 그냥 그렇고 살았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입냄도 별로 안 좋았고 심했어요, 조금. 내가 보기에도.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십니까? 갑자기 뭐 확 젊어지셨네. 원장님 덕분이잖아요. 누가 70대 어르신하고 이야기하겠노? 아이고야. 자, 뒤로 기대시고 오늘 예. 잇몸 관리하는 거 오늘 특별히 좀 체크해 드릴 예, 거고요. 예. 음식 씹는 거 예, 어떤지도 확인 좀 해드릴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다물어 보시고요. 해보세요. 다물어 보세요. 해보시고 위에 프라치 부분들은 관리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밑에 요 임플란트 쪽을 조금 관리를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 그지? 여기는 잇몸이 좀 안 좋아지는데, 예. 그 조만간 이것도 뭐 손을 좀 봐야 되겠네. 예. 그래 하시면 되겠고, 뭐 요 정도면 충분히 관리되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 거 조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예, 내려오실까요? 우리 이영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밑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에 이도 지금 이가 5개 남아 있지만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환자분이 힘든 상황에서 지내시다가 환자분이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부위들을 찾아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디지털 프라치를 완성한 그런 케이스라 보면 될 겁니다. 좌측의 상악동이 거의 함기화되어서 바닥까지 내려와 있고 우측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이들을 다 뽑아야 되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앞쪽 부분에 뼈가 코 밑에 여기에 뼈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 4개나
5개를 심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섰었고 또 뒤쪽에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앞쪽에 5개, 뒤쪽에 하나까지 심어서 총 7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치가 완성된 환자라 보면 될 겁니다. 어머니 오늘 한 3가지 정도 제가 체크해 드릴 건데 이전에 옛날에 밑에 요 치료해 놓으신 것들 이가 여기가 지금 많이 안 좋아져요. 요 부분 아마 지금 치료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일정 잡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칫솔질 하는 게 아무래도 밑에 거 이전에 옛날에 다른 데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보철 들어가는 것보다 보니까 요 안쪽 요 부분이 칫솔질이 좀 약합니다. 아, 제가요? 예. 그리고 위에도 입천장 쪽에가 좀 약하거든요. 아, 천장 쪽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약한데 소를 밑에 같으면 요렇게 세워서 입을 크게 벌려서 가지고 여기 밑에를 요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알았고. 예. 그리고 물 청소하는 것도 요 밑에까지 여기에 충분히 들어가도록 요런 소그려 가지고 요렇게 안에서 이렇게 물 청소를.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잘 쓰시고 살찌면 안 됩니다. 예. 다음에는 좀 1kg라도 뛰고 올게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환자분이 집에서 칫솔질하고 그다음에 세정기, 물 청소하는 세정기를 이용해서 물 청소를 하고 했을 때 또 1년에 한두 번씩 오셔서 스케일링도 받고 하는 경우에 문제없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집에서 관리하는 것과 병원에 나와서 관리를 잘 받는 경우에는 참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턱관절 부분인데요. 턱관절에 따라서 근육과 신경과 인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체크를 안 해주게 될 것 같으면 그 변화로 인해서 입안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디지털 프라치뿐만 아니라 많은 보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프라치 환자분이 관리하는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교합 상태를 체크해주고 확인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진료를 마친 뒤 이영임 어머니는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빵을 집어드는 손길에도 더 이상 망설임은 없는데요. 예전 같으면 치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러웠던 쫄깃한 빵도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 온전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 갈비도 먹고 온갖 거 다 먹어요. 당근도 생으로 그냥 막 먹고. 아, 밑에 할 때는 한 1년 걸렸어요, 임플란트. 1년 걸려가지고 살이 한 3, 4kg 빠졌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기간이 짧고 바로 이제 해놔서. 일단은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건강 챙기고 이제 좀 다이어트 해야죠. 초창기에 처음 디지털 프라치를 시작할 때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 틀니를 끼신 분들 위주로 시술을 많이 하였었는데 최근에 고령의 80대 초중반 후반, 90대 초반까지 많은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는 상황입니다. 고령의 환자분들도 디지털 프라치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회복할 수 있고 가족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디지털 프라치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식사, 그리고 더 많은 웃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 치아 건강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